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테슬라 봐야죠. 정규 거래에서는 2% 내렸어요.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랬는데 장 마감 후에 12% 급등하고 있습니다. 실적 보겠습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8%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에 못 미쳤어요. 그렇습니다. 다만 이제 부문별로 좀 봤을 때 이 자동차 매출은 뭐 한 2% 늘고 뭐 이래서 뭐 그냥 별로였어요. 별로였는데 그 에너지 부분, 에너지 스토리지 이쪽에서 매출이 한 52% 급증을 했습니다. 또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. EPS가 72센트 기록했는데 월가에서 60센트 예상을 했으니까 월가 예상을 훌쩍 못 미쳤어요. 한잔 하신다고. 참.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테슬라 봐야죠. 정규 거래에서는 2% 내렸어요.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랬는데 장 마감 후에 12% 급등하고 있습니다. 실적 보겠습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8%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에 못 미쳤어요. 그렇습니다. 다만 이제 부문별로 좀 봤을 때 이 자동차 매출은 뭐 한 2% 늘고 뭐 이래서 뭐 그냥 별로였어요. 별로였는데 그 에너지 부분, 에너지 스토리지 이쪽에서 매출이 한 52% 급증을 했습니다. 또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. EPS가 72센트 기록했는데 월가에서 60센트 예상을 했으니까 월가 예상을 훌쩍 웃돌았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환경 크레딧 매출 이게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매출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원가가 별로 안 들어요. 이게 뭐냐 하면 왜 정부에서 규제하잖아요. 그 전기차 회사들 전기차 이만큼 이상 너희들의 전체 판매에 있어서 요만큼 비중은 차지해야 돼. 이 매연 안 나오게 하는 그 친환경차로 그렇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요즘 업황 안 좋고 하니까 전기차 많이 못 팔고 있죠.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테슬라는 남아돌잖아요. 그 규제 그 기준선을 넘어들게 다 환경차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로부터 그런 크레딧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매출이 역대 두 번째 매출. 그 전에 가장 많았던 때가 뭐 8억 달러 때 한번 찍었던 거 있는데 요게 테슬라.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때 자, 이제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테슬라 봐야죠. 정규 거래에서는 2% 내렸어요.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랬는데 장 마감 후에 12% 급등하고 있습니다. 실적 보겠습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8%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에 못 미쳤어요. 그렇습니다. 다만 이제 부문별로 좀 봤을 때 이 자동차 매출은 뭐 한 2% 늘고 뭐 이래서 뭐 그냥 별로였어요. 별로였는데 그 에너지 부분, 에너지 스토리지 이쪽에서 매출이 한 52% 급증을 했습니다. 또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. EPS가 72센트 기록했는데 월가에서 60센트 예상을 했으니까 월가 예상을 훌쩍 웃돌았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환경 크레딧 매출 이게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매출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원가가 별로 안 들어요. 이게 뭐냐 하면 왜 정부에서 규제하잖아요. 그 전기차 회사들 전기차 이만큼 이상 너희들의 전체 판매에 있어서 요만큼 비중은 차지해야 돼. 이 매연 안 나오게 하는 그 친환경차로 그렇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요즘 업황 안 좋고 하니까 전기차 많이 못 팔고 있죠.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테슬라는 남아돌잖아요. 그 규제 그 기준선을 넘어들게 다 환경차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로부터 그런 크레딧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매출이 역대 두 번째 매출. 그 전에 가장 많았던 때가 뭐 8억 달러 때 한번 찍었던 거 있는데 요게 나오면서 이게 수익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 정리가 됐고요. 뭐 생산량이라던가 인도량은 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 그냥 유지돼서 요거는 그냥 그랬구나 이미 뭐 다 공개가 됐던 거니까 뭐 그렇다 칩니다. 자, 이제부터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들 뭐 수익성도 좋았지만 사이버 트럭도 3분기에만 16,000대가 팔렸대요. 그래서 처음에 이거 완전 망한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괜찮고 모델 3Y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
많이 팔린 전기차에 네, 또 등극이 됐다고 하고요. 좋았던 건 뭐냐면 자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.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우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직 캘리포니아에서는 규제 승인을 받지는 못했어요. 뭐 텍사스도 그렇죠. 근데 텍사스는 아마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가 우리 뭐 그때 로보택시 데이 때 뭐 2026년 뭐 생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 생산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대량 생산일 것으로 우리는 목표를 잡고 있고 연간 최소 200만 대의 생산 목표를 갖고 있어 라고 비전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저가 차량 모델 2겠죠. 그거와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인해서 내년 차량 성장률 이제 다시 20에서 30% 이제 도달할 거야. 뭐 이런 멘트들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네, 투자 심리에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주가 12% 오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퀄컴입니다. 전 또 퀄컴에 이런 이슈가 있는지 몰랐네요. 자, 퀄컴 지금 주가 4% 밀렸습니다. 주로 이제 통신용 반도체 기업으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. 자, 그런데 ARM이 퀄컴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. 그러니까 ARM이 반도체 이 설계도를 만드는 완전 기본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. 그거를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가져다가 자기 거에 맞게 약간 뭐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인용하기도 해서 이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ARM과 퀄컴은 그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뭐 삼성전자니 뭐냐 다 맺고 있죠. 근데 ARM이 나 퀄컴과의 라이선스 계약 취소하겠어. 60일 이내에 라고 네, 오늘 통보를 한 겁니다. 자, ARM도 오늘 주가 7% 밀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왜 갑자기 했는데 일단 실제로 그래서 이게 계약이 취소되면 ARM의 그 설계 기반의 칩을 그럼 퀄컴이 못 팔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퀄컴 쪽에서는 야, 오랜 파트너를 이렇게 강제로 압박하네. 이거 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밖에 안 보여라고 했어요. 그럼 뭐가 지금 법적으로 얘네가 지금 분쟁을 겪고 있다라는 건데 봤더니 지금 2년째 네, 법적 분쟁을 겪고 있고 그 재판이 12월 16일이라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퀄컴이 이번 주에 그 뭐 AI PC든 뭐든 이 최신 기술을 공개하는 행사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. 거기에 맞춰서 IRM이 차안무를 확 끼워진 건데 뭐냐 하면 2021년에 퀄컴이 누비아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누비아 역시 ARM과 파트너십이었어요. 그래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네,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퀄컴이 얘를 인수를 했어요. 그래서 요 누비아의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PC를 아마 지금 개발 중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ARM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. 야, 나는 누비아와 계약을 한 거지. 그 누비아를 인수해서 너가 가져가는 걸 난 인정 못해. 누비아를 너가 인수하는 순간 누비아와 나와의 계약은 종료가 된 거야. ARM 너는 다시 나와 계약을 맺어야 돼. 요 PC용 설계도와 관련된 건 나와 계약을 다시 맺어야 돼. 이거는 지금 너희와 그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근데 ARM은 그게 무슨 소리야. 야, 내가 누비아를 인수한 게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인수를 한 건데 이거 무료라고 하면 내가 얘를 인수할 이유가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ARM 입장에서는 퀄컴이 누비아를 가져가면 그 누비아와 계약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값을 매기는 왜냐하면 같은 설계도여도 저 조그만한 뭐 스타트업이 가져가느냐? 뭐 이게 다를 거잖아요. 그래서 퀄컴은 그 ARM은 그걸 주장하는 거고 퀄컴은 무슨 소리야?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ARM이 그냥 라이선스 계약 취소 통보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. 그래서 아마 이게 라이선스 계약 취소가 그 당초 퀄컴과 맺었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건가? 그러면 모든 걸 못하는 건데, 그죠? 그래서 지금 뭐 분석 나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, PC 시장으로 지금 퀄컴이 열심히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난항을 겪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PC와 관련된
PC 칩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지금 요 이슈가 네, 드러나면서 퀄컴도 내리고 ARM도 사실 주요 고객과 파트너십을 깨고 막 이게 뭐가 좋겠어요. 그죠? 그래서 양사 다 빠졌다. 오늘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다. 이렇게 네,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이슈가 참 귀죠. 지금 2년 동안 싸우고 있다니까. 자, 마지막은 애플입니다. 애플도 오늘 주가 2% 밀렸습니다. 이 애플의 그냥 완전 전담 분석과 애플을 정말 잘 분석한다고 하는 대만의 애널리스트죠.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 쿠오가 네, 오늘 공급망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폰 16에 대한 이 주문 1000만 개를 줄였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낸 겁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 뭐 이렇게 주문을 줄 거 아니에요. 아이폰 16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뭐 요 정도 부품 주죠 했는데 그거 해보니까 한 1000만 개 정도를 출시를 덜 하는 걸로 다시 네, 주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요걸 또 확인한 거죠. 그래서 이걸 봤더니 그래서 이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문량 기준이라고 해요. 요 약 1000만 개 정도는.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이폰 16 프로 모델과는 좀 관련이 없고 대부분 그냥 일반 모델 네, 그냥 기본 모델, 베이직 모델, 그게 아마 매출을 좀 부진해지면서 이런 공급을 좀 줄이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이 밍치쿠오도 뭐 4분기, 내년 상반기, 내년 하반기 아이폰 16의 요 생산량 추정치를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뭐 오늘 사실 애플이 챗 GPT 기능이 뭐 첨가되고 이러는 새로운 AI 기술을 몇 가지 이렇게 막 드러내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요 주문량 줄었다는 거에 약간 재료가 묻힌 그런 상황인데 뭐 요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애플이 12월에 그 아이폰의 보급폰 훨씬 더 또 그냥 일반 베이직보다도 더 싼 그 아이폰 SE4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폰 16 그냥 베이직 모델보다 더 싼 걸로 사기 위해서 이게 수요가 아마 적은 거 아닐까? 뭐 요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그냥 아이폰 16 일반 쓰느니 더 싼 거 난 쓸래. 뭐 요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, 네, 요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